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중도 잡기인데요. 하실 말씀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 우클릭이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좌클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를 좀 보겠습니다. 전두환 공과 발언, 또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기존 민주당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과감한 어떤 차별화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좀 통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것 자체가 저는 가져올 수 있는 표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예. 부동산 세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 기조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던지고 이것이 당내 토론 과정을 통해서 안 된다라고 정리가 되면 금방금방 접어요. 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박안주 정책위원장이 서류를 딱 갖다 놓고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접죠라고 접었거든요. 저 사람은 머리가 말랑말랑해서 뭔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는 것을 계속 끌고 가진 않겠구나라고 중도층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고가 생각합니다. 유연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제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색깔은 회색 아니냐, 네. 이도저도 아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선거 전략상은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중도 서진이거든요. 네. 반대로 민주당은 중도 동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소위 전두환 옹호 발언도 나오고 기존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는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갸우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해찬 전 대표와 유시민 전 의원의 등판 시기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선거 때문에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절대 안심해. 이렇게 집도끼를 향해서는 보증인을 서주고 이재명 후보는 중도를 향해서 또 지역적으로도 동쪽을 향해서 계속 달리는 거죠. 아마 선거 때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예. 근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선거 전략상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뭐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내려온 뭐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 발언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K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합류 이후에 그러니까 윤 후보 지지가 좀 이탈할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그래서 이 틈을 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관련 발언들을 내놨다는 그런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점이에요. 말씀드리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윤석열 후보도 중도를 향해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노동이사제에 대한 찬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찬성 입장도 밝혔죠. 그래서 뭐 저는 후보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의 구성상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우측을 보강해주는 소위 집도끼를 지킬 수 있는 보증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지만 확실한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3월 9일 날 투표장으로 나가야 돼라고 보증인이 돼주고 투표를 독려해줄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선대에서는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87년 6월 항쟁으로 이 직선제가 들어온 이후에 민주당의 최초 TK 출신 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의 포인트를 달성하면 TK에서 한 표는 수도권에서 2표거든요. 이건 수도권은 어디로 갈까 표인데 이건 전부 다 저쪽에 있던 표가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을 들일 필요는 있는데 실용적인 공을 들여야 된다. 전두환 씨에 대한 찬양보다는 정책적인 유연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는 공포감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뭐 연루된 비리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발언을 통해서 이러다 이게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겠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반사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막 헷갈리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포가 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잘하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근데
그게 사실은 선거 전략상은 표를 얻기 위해서 좋은 선거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뭐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본인이 강조했던 공약도 폐기 사실상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역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느낌도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관련된 얘기인데 조금 전에 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도 반대 뜻을 나타내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당정 갈등으로 좀 불거진 조짐도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걸로 보십니까? 반대하니까 또 내려놓을까요? 그럼 서류를 놓고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설명을 하면 설명을 듣고 그렇군요 하면 내려놓겠죠. 예. 그러니까 쭉 흐름을 살펴보면 예. 본인이 납득하면 자존심 고려하지 않고 내려놓는 스타일인 것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했던 거와 반대로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캠프의 유시민 전 이사장과 이해찬 상임고문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중도에 소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오히려 또 부정적일 수 있겠다.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레임을 잡고 틀을 잡는 데는 누구보다도 유능한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장하고 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특징이라는 특징이 스피커가 이재명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몇 분 더 나온 것이잖아요. 이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기 어려운 말들을 이해찬 대표나 또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해주는 이런 그림들은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 이해찬 전 대표나 유시민 전 의원은 사실은 표의 확장성은 없어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집독치기예요. 근데 기존에 뭐 DJ, 노무현, 문재인까지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층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기가 좀 꺼려졌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전통적인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유인하는 용으로 이제 이해찬 전 대표 등이 나서신 게 아닌가. 뭐 처음부터 중도 확장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에 맞서서 윤석열 후보도 역시 뭐 외연 확장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언제 지난번 이제 관훈 클럽에서 주최한 토론회요. 그 형식이 뭐 토론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긴 시간 동안 질문을 주고받는 거는 이제 후보가 된 이후에 처음이었으니까요. 일단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에서 1대1로 붙으면 무조건 질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민주당의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토론 잘 하시는 분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언변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분이 애드립을 하거나 선대위에서 나오지 않은 본인 생각을 이야기했을 경우에 꾸준히 문제가 되었던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받은 건 고치신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점은 지적을 좀 해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50조 소상공인 지원을 내가 집권한 100일 안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확장 재정 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100조하고 50조가 부딪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받겠다라고 하니까 김종인 총괄은 이거는 우리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 싫어. 딱 잘랐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거 뭐 추경이면 논의해 볼 수도 있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만들어지곤 있는데 김종인 총괄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도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다라는 것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냥 대본을 주는 분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관훈 토론회는 정말로 토론회가 아니고 분위기는 완전 인사청문회 분위기던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도 고개를 좀 자주 흔드시는 그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참
조금 횟수가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이번 주에 또 좀 다른 행보를 보면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항상 이준석 대표가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좀 바뀌었어요. 혼자 다니는 행사가 많더라고요. 또 전략적인 차원의 선택인가요? 그 사실은 선거 캠프나 당 내에서 그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나뉘었었습니다. 뭐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역시 후보가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선을 너무 분점을 해요.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후보 혼자 소화하는 스케줄이 많아졌고요. 뭐 따로 또 같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제 트로이카 삼두마차라고 하죠. 로마 기병들이 몰고 다닌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의 트로이카라고 하면 김종인, 이준석, 윤석 이렇게 세 분인데 문제는 이 선대위에는 그러니까 마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이 세 마리가 같이 다니는데 실제로 이 지휘를 윤석열 후보가 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었던 겁니다. 후보가 지금 그런 점에서는 시선을 뺏긴다는 것은 이거 본인의 능력 탓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선대위 내 불협화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합류 이후에 무리 없이 본인의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금도 계속 구성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그 끝나지 않았어요. 워낙 이제 캠프가 좀 크다 보니까 그 각 본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차원이죠, 지금은. 예. 시간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아니 원래 선거라는 게 막 이 그러다 끝나나요?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나 보다 그러면 바로 선거가 끝나버려요, 그냥. 전 이게 좀 살얼음판으로 보입니다. 위에 눈이 싹 덮여 있어서 되게 고요해 보이는데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깨질 얼음. 김한길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병준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종인 총괄 이렇게들이 과연 조화를 잘 이룰 것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이것이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